전동 킥보드가 1인용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되는데 정작 안전대책이나 처벌 조항은 부실합니다. 스마트폰과 이메일이 자리 잡은 요즘 편지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소규모 우체국들은 이 같은 추세에 경력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의 수시 모집 경쟁률이 작년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학 입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은 역전 현상 때문인데 대학들은 존폐 위기를 극복할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 노선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가평군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까지 가세하면서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원 8시 뉴스입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인기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간편한 1인용 교통수단이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보급 속도만큼 자리를 잡지 못해서 아직 안전수칙 안 지키고 위험하게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고도 속출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근거도 없어 단속도 어렵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부딪히고 또 부딪힙니다. 춘천에서도 지난 8월 24살 A씨가 달리던 차와 부딪혀 크게 다치는 등 강원도에서는 올해에만 낙상과 충돌 등 전동 킥보드 사고 90건이 발생했습니다. 재작년의 3배 수준입니다. 작년 말 전국 2만 대도 안 되던 전동 킥보드는 반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도내에서도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약 400대 이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이 25km인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쉽게 말해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됩니다. 면허는 필수고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한데도 인도 위를 질주하는 모습이 흔합니다. 1명 이상은 타면 안 된다는 안전수칙도 있으나 마나 헬멧 같은 보호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전모 쓰셔야 되고 인도로 다니면 안 돼요. 킥보드라고 무시하거나 조금 위협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웬만하면 그러니까 인도하고 차도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타고 있거든요. 오는 12월 10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지고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 기술 보급을 위한 발판은 마련된 셈이지만 정작 사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가 미흡하고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규제 혁신의 사례로만 좀 너무 이제 활용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벌 조항과 같은 그런 규제적인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은 앞서고 정책은 약하니 업계에서는 이용자 스스로 안전을 챙기라는 말뿐입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기에 어떤 기본적인 그런 좀 구조를 갖춘 정도의 법이 논의돼서 통과됐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치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주지 정도를 할 수 있는 게 전부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정부는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네, 요즘 웬만한 메시지는 전자메일로 전달하다 보니 손편지 쓸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런 추세는 우체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편물이 급감해 결국 경영난이 이어지고 문을 닫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역 소규모 우체국이 하나둘 없어지면서 주민들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횡성에 사는 원재성 씨는 지난달 29일 횡성 읍하우체국에 갔다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보내는 등기우편 5통이 우체국의 마지막 업무라는 겁니다. 지난 25년간 지역 주민들의 우편과 금융 업무를 맡아온 공공기관이었지만 우편 업무 적자가 누적되자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사실은 10m 가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주로 이용하던 우체국이 없어져서 굉장히 아쉽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횡성읍이 소멸되는 시발점이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듭니다. 이번에 도내에서 문을 닫은 우체국은 횡성 읍하를 비롯해 춘천 태계와 영월 덕포 등 모두 5곳에 이릅니다. 군부대가 없어지면서 문을 닫은 군사우체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정사업본부의 창구망 합리화 정책에 따라 폐국됐습니다. 올해 초 예고된 10곳보다는 줄었지만 문을 닫은 우체국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각 지역별로 이용객과 수익, 우체국 간 거리 등을 고려해
창구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수익으로다가 공급을 지급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재원이 마련 없이 우리가 법적으로 보편성 서비스를 지속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앞으로도. 경영난 타개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우체국이 문을 닫는 건 어쩔 수 없는 추세지만 연이은 공공금융기관의 통폐합으로 도시 기능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조기현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대학 입시철인데요. 강원도 내 대학 걱정입니다. 지난주 대학별 수시 모집이 마감됐는데 대부분 대학에서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탓도 있겠지만 대학 입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은 역전 현상 때문인데 학생 중원 비상입니다. 송혜림 기자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내 9개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 경쟁률은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가톨릭 관동대가 3.75대 1, 강릉 원주대가 4.69대 1, 강원대가 5.39대 1 등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전부 떨어졌습니다. 2년 연속으로 하락한 곳도 4곳이나 됩니다. 유일하게 오른 곳은 연세대 미래캠퍼스뿐인데 의예과의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원도만의 일은 아닌 게 수도권 주요 대학 15곳의 수시 모집 평균 경쟁률도 작년보다 1.5%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입시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는 논술 전형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학령 인구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이 수시로 모집하는 인원이 44만 명인데 고3 학생 수는 43만 명으로 9천 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강원도는 수시 모집 비중이 유독 높은데 올해 모집 정원 2만 1,000명에 응시 인원은 12,0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해 인기가 높은 춘천 교대조차도 1년 전 9.42대 1에서 5.87대 1로 경쟁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교대에 갔으면 무조건 발령이 난다는 생각을 거의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임용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다른 진로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색해 볼 수 있는데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각 대학의 신입생 유치 경쟁은 더 치열해질 텐데 지역 대학과 수도권 대학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과 공급 두 역할을 맡고 있는 도내 대학들은 존폐를 가를 신입생 확충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 네, 이번에는 도내 거점 국립대학교인 강원대학교 이보경 입학본부장과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이번 강원대학교 수시 경쟁률 5대 1이 조금 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좀 하락을 했는데요. 수시 경쟁률로 봤을 때 강원대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대학은 0.23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저희 이 하락의 추세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전역에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대학은 기타 거점 국립대에 비하면 좀 나은 성적을 얻기는 했습니다. 2포인트 이상 하락한 대학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학령 인구가 재작년에 6만 명, 올해 5만 5천 명 이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현 대학 위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강원대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것 같은데 도내 다른 사립대학들 앞으로 이제 갈수록 그 위기감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지역 대학의 존폐 문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다행히도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러한 학령 인구 감소, 기타 4차 산업혁명 등 여러 경제적인 산업의 구조의 변화 등으로 해서 어떤 이러한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생각보다가 훨씬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도내 거점 국립대인 강원대학교의 역할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장기 대책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 대학교는 이러한 사회 변화,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대외적으로 지금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 단일 거점 국립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첫 시험대로서 내년까지 강릉 원주대와 함께 원주에 공동 캠퍼스를 설치를 하여 공동 수업 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이 4개 캠퍼스로 구성되는 강원도 내 유일의 거점 국립대로 출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대를 비롯해 도내 사립대학들 그리고 다른 대학들 장기적인 위기 타개책을 빨리 시급하게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2경춘국도 노선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가평군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인데요. 경기도마저 나서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도 정치권의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김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제2경춘국도 기본 설계에 착수한 지 10개월이 넘도록 노선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이나 11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이랑 또 이렇게 협의를 해봐야죠. 가능을 딱 못 봐서는 아는 건 아닌데. 노선 결정의 마지노선은 기본 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6월이어서 상당 기간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시 금남 JCT에서 춘천시 서면 당림리를 잇는 도로인데 가평 지역을 지나는 노선이 문제입니다. 춘천시는 기존 경춘국도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남이섬 아래쪽을 지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가평군은 가평군청 북쪽 우회를 고집하다가 최근엔 남양주시의 반대를 이유로 경기도와 함께 노선을 북쪽으로 더 끌어올리는 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 춘천시 안대로만 해달라고 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대응은 안 하고 있어요. 경기도 안에 대해선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지만 이재명 지사 등 정치적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칫 방심하다간 강원도 몫의 예타 면제 사업인 제2경춘국도 노선이 엉뚱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춘천시와 강원도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인 허영 의원을 비롯한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원뉴스 김현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일선 학교가 절반 이상 전면 등교하던 기존 지침을 다음 주도 유지하고 원주 지역은 등교 수업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춘천과 강릉, 속초, 동해, 삼척의 모든 학교는 전교생 3분의 1을 유지하면서 등교하고 원주 동지역은 학교 밀집도를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일주일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후 지침은 오는 8일 교육부의 등교 방침이 나오면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정부의 통합 돌봄 시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보건과 노인복지, 자가요양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마을 자치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 서비스를 전담하는 시민 돌봄 정책과를 신설하고 춘천 지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눠 통합 관리하는 통합 돌봄 본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또 마을 주민이 직접 돌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마을 119와 농촌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치유 농장,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 안심마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요즘 드론이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 구석구석 쓰이고 있는데요. 이제 구제역도 드론으로 잡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강릉시가 가축 방역에도 드론을 쓰기로 했습니다. 당장 조류 인플루엔자가 걱정인 철새 도래지 방역이 가능해졌습니다. 백형우 기자입니다.
약품을 실은 드론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남대천 철새도래지는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아 그동안 방역도 못했던 곳인데 구석구석을 날아다니며 꼼꼼하게 소독약을 뿌립니다. 도내에선 첫 선을 모인 방역 드론입니다. 한 번에 소독약 10리터를 싣고 최대 14분 동안 날면서 살포할 수 있습니다. 살표 반경은 최소 3m에서 최대 6m로 20분이면 1.1헥타르 면적의 살포가 가능합니다. 차량 방역도, 인력 방역도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손쉽게 방역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앞으로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예찰 드론,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드론을 추가 구매해서 농장 현장이나 철새도래지 현장을 확인 후에 더 효과적인 방역을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돌 때마다 전전긍긍했던 농가들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장비를 활용한다 이러면은 전염병 차단에 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축 방역 드론은 강릉뿐 아니라 철새 도래지가 있는 원주와 철원, 양양에도 도입돼 방역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원 뉴스 백행원입니다. 지난달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바꾼 국민의힘이 강원도당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춘천 당사에서 이호근 사무처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한기호 도당위원장과 최근 복당한 4선 권성동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2년 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보수 새 결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지방 공항 이용이 저조한 가운데 올해 원주와 양양 등 도내 공항의 활주로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원주공항 활주로 활용률은 0.1%, 양양공항은 4.1%에 그쳤습니다. 적자도 지속돼 원주공항은 지난 8월 기준 12억 원의 손해를 받고 양양공항은 84억 원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자전거 타기 가장 안전한 지역은 정선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지수에 따르면 자전거 타기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정선군이 전북 임실군과 공동 1위를 차지했고 태백시와 양구군도 각각 3위와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고성군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대학교와 강원도민의 중앙회는 오늘 업무 협약을 하고 도 출신 우수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강원대는 졸업생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업 진출을 돕고 도민의 중앙회는 지역인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생의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인제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23살 이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직까지 뚜렷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도내 곳곳에 간추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사와 학생이 집과 학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놀이와 토론 관련 영상 콘텐츠 200여 편을 제작해 보급합니다. 인제군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지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 철원군청을 방문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철원 지역 수해 극복을 위한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허영 위원장과 당직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전국위원회급 상설위원장 선출 방법과 당원 자격 심사위원 추천 등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를 벌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 가축 방역 우수 사례 특별평가에서 강원도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수자들이 5천 명에 육박하지만 전국 교정시설의 정신과 전문의는 단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